수학 공부의 정석을 알려드리는 공부머리 수학법입니다. 학생들이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시간 21번째 질문입니다. 진짜 수학공부법 13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학창시절 슬럼프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특이하게 제 슬럼프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슬럼프가 보통 언제 왔냐라고 하면 제가 계획대로 뭔가 세운 것들이 안 되면, 계획대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제가 실천을 못하면 그때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자책을 하고 왜 이것밖에 안 됐을까,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했을까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이 슬럼프 때문에 더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오더라고요. 주로 이제 계획대로 공부 못하는 경우가 저희 때는 이제 오락실이 있죠. 게임이랑 비슷한데 저도 오락실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가다가 잠깐 오락실에 들려서 오락하다 보면 몇 시간이 흘러가죠. 그렇게 하고 독서실을 가면 돈도 쓰기도 했지만 시간도 다 간 거죠. 원래 계획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학습량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멍 때리거나 하기 싫어서 다 못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러면 이제 계획이 붕괴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계획이 붕괴가 돼버리면 저는 슬럼프가 그때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계획이 붕괴가 되면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자책을 하면서 슬럼프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연구한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멍 때리기를 방지해서 내가 적은 학습량 이만큼을 1시간 동안 해야 된다라는 걸 해결할 방법이 뭘까 해가지고 이 멍 때리기 방지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했고, 두 번째는 항상 계획이 성공하는 계획을 만들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한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한 거는 시간하고 양 단위 계획표를 만드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매주 일요일날 저녁에는 계획표를 세우는 날로 정했는데, 저녁을 먹고 독서실을 가면 한 8시쯤 되는데요. 그때 음악을 들으면서, 라디오 방송 같은 거 들으면서 계획표를 짭니다. 일주일 단위 계획표를 시간 단위로 짭니다. 예를 들면 3시부터 4시까지는 영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쪽, 시간에다 양도 이렇게 기입하면서 짭니다. 자, 이 양을 짤 때 항상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 할 수 있는 양이 70%만 적도록 이렇게 짰습니다. 처음에는 100%로 적었더니 학습량을 못 채워가지고 계획이 붕괴돼서 슬럼프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성공하는 계획표를 짜기 위해서 평소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10쪽 정도 한다. 그럼 7쪽만 적는 거죠. 7쪽 정도 할 수 있는 양을 시간 단위 계획표, 시간별로 이렇게 계획표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되면 가령 저녁 7시에서 8시까지는 영어 무슨 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쪽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70%의 양을 적었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빨리 끝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영어 공부 같은 경우면 다음날 영어 공부를 미리 땡겨서 합니다. 자, 이렇게 미리 땡겨서 다음날 할 거를 하다 보면 보통 컨디션이 좋을 때는 금요일쯤 되면 토요일날 할 수 있는 학습량들이 다 사라져요. 미리 땡겨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럼 토요일날 하루는 죄책감 없이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아니면 평소 꼭 하고 싶었던 모의고사나 오답 공부나 그런 거 밀렸던 공부들을 또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활용을 했고,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하루 정도 목요일날 예를 들면 놀아도 어차피 70%이기 때문에 계획표가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획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단위, 시간 플러스 양단위 계획표를 70% 정도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채워서 항상 성공하는 계획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방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멍 때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보면 멍 때리는 원인이 뭔가를 제가 스스로 고민을 해봤더니, 멍 때리는 게 이제 잡생각이 들면 멍 때리고 해야 할 것들이 떠오르면 멍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합니다. 예를 들어 샤프를 사야 된다. 근데 샤프를 안 사면 공부를 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샤프 사야 되는데 안 샀다는 것 때문에. 그럼 바로 문구점에 또 갑니다. 문구점에 가서 샤프를 사오면 그때 한 30분 날아가거든요. 그럼 원래 계획표에서 30분이 날아갔으니까 붕괴가 되죠, 계획표가. 그래서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거는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해야 할 것들이 떠올라서 공부에 집중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상상이나 재밌는 상상이 떠올라서 멍 때리거나 그럴 때는 포스트잇에다가 그런 생각들을 적어가지고 책상에 붙여놓는 거죠. 붙여넣어서 생각을 흘려버리는 겁니다. 나오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거를 적어서 이쪽으로 옮기고 나는 공부에만 집중하게끔 이렇게 하는 상태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멍 때리는 것이 많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A4 용지에다 암기할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뭐 과학이면 과학,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 공부하다 보면 뭔가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 뭐 주기율표도 있잖아요.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A4에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독서실 책상에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공부 5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할 때 휴식하면서 눈으로 한번 쭉 읽어요. 그럼 눈으로 쭉 읽으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일주일 동안 읽다 보면 다 암기가 됩니다. 그럼 암기된 것들은 또 서랍에 집어넣고 또 새로운 거 공부하다가 나오면 또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할 것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가볍게 읽어보는 방식으로 다 암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암기하는 거에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어요. 공부할 때 영어 단어 같은 경우도 따로 암기하지 않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한 3번 정도만 쓰고 넘어가고 암기할 것들은 그렇게 적어서 일주일 정도 읽는 걸로 쉬는 시간에 그렇게 해결을 했죠. 그래서 나름 내 문제점이 뭔가 분석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슬럼프가 오는 게 거의 사라지고 그리고 매 시간 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